오늘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문제 푸는 어떤 전략들 같은 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마주 하셨을 때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문제 먼저 보시고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아는 것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모 표시하는 거를 굉장히 권해드려요. 세모 아니면 X 표시. 뭐 X 표시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실수를 엄청 많이 하세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옳은 것을 고르시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저도 그런 실수 해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도 딱 표시가 나기 때문에 시험지 딱 받으시면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 뭐 옳은 것이라면 예를 들면 뭐 옳은 것이다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놓고요.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 뭐 세모나 X 표시 이렇게 해두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안 해놓으시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읽다 보면은 뭐 1번까지는 그러려니 해요. 2번, 3번부터 이제 까먹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인데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골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이제 나중에 시험지 받아보시고 실전에서도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는 거를 조금 권해드려요. 그러면 일단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에 공탁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6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공탁의 특례 법 제5조의 2항 보시면 됩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전에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 이 법 5조의 2를 보셨다고 하더라도 분명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세모하세요. 잘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세모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셔야 시간이 남습니다. 2번. 공탁과는 공탁물 납입 사실의 전송이나 이것도 사실 모르셨을 거예요. 전송이나 공탁 물품 납입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형사 공탁 사실 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해당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의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 기록에 편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66페이지예요. 66페이지는 지금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 공탁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행정 예규거든요. 이게 22년도에 나왔던 예규예요. 22년도에 나왔던 예규가 지금 이렇게 문제화된 건데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보시면 제9조, 제1항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것도 사실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이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못 푸셨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거든요. 이거 다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솔직히 거의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세모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일단 잘 읽어보고 딱 안 나온 다음에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풀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아셔야 될 게 이런 예규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규 지금 9조 제1항에서 나왔잖아요.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똑같은 예규에서 나오더라도 이 9조 1항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9조 1항 말고 예를 들면 뭐 12조, 13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같은 예규지만 이제 조항이 이제 다른 몇 조에서 다른 조에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이런 다른 조도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고요.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요. 규칙 제86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규칙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것도 사실 공부를 하셨다고 해도 심지어 이 규칙을 저는 보셨다고 해도 못 푸셨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맞나 틀리나 잘 모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세모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일단은 규칙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푸셨을 거고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보시면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건 아직 안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 사건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 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62페이지 형사공탁의 특례 법 제5조의 2의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1항이고요. 법 제5조의 2 제1항이었고요. 이게 2항입니다. 아까 제가 2항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답은 4번이지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고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찍을 때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찍으실 텐데 찍을 때도 조금 스킬을 가지고 좀 찍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봐봐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는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적사항을 대신해서 채무의 성질, 발생 시점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 문제의 좀 특성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모든 문제가 이렇지는 않지만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요. 뭔가 많이 반대돼요. 여기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아래는 인적사항을 대신해서 다른 걸 기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다 모르겠지만 4번이랑 5번 중에 찍으면 확률이 50%가 되잖아요. 그냥 다 찍으면은 20%죠. 네, 20%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확률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특히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찍으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많이 반대되는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겠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문제를 다 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그냥 생으로 찍는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그냥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풀었다고 생각하면 보통 여러분들 3번 찍으시거든요. 모르면 그냥 3번 찍어요. 3번 아니면 4번 찍으시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모르면 3번으로 이렇게 줄 긋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20%인데. 근데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1분 안에 보고 넘어가서 찍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 다 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찍더라도 스킬을 좀 가지고 찍자라는 거를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모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이게 오늘 조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